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학주의 2분기 수출 실적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 나이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운 서프라이즈인데 나이키는 소비 관련 주식의 대표적이죠. 그것도 수요 관련이요. 윤재성 연구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의류업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면 화학주들의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몇 번에 걸쳐 언급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타자가 이번 나이키 실적입니다. 스판덱스가 요즘 좋죠. 판매 가격도 연이어서 상승 중이고 주 원재료인 부탄디올 시세도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마진도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같이 달려가고 있고요. 나이키 실적이 중요했던 건 바로 이 섬유 체인의 바로미터격이라는 겁니다. 이제 면화 가격 그리고 폴리에스터 가격 등 전체적인 화섬 체인도 같이 따라가는지 지켜봐야 할 시점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진행의 주인공 격인 염소입니다. 보통 수영장이나 마시는 물의 소독에 사용합니다. 보통 수영장에는 이렇게 알약 형태로 된 소독제를 사용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이 염소 부족으로 그야말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서부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 부족으로 난리 중인데 이 시점에 염소 부족도 같이 나와서 물 소독용 염소가 모자라서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원인은 작년 8월에 허리케인 시즌 때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염소 공장이 화재로 폭발해버려서입니다. 당연히 이 공장은 아직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염소 자체가 위험 물질인데다가 단가도 저렴한 편이라 현재 운임에서 해상 운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 부족이 얼마나 심하냐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미국의 수입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 월 50불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데 익명을 요구한 오랜 지인이자 구독자께서 아이디를 공유해 주셔서 분석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표시해 놓은 부분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위가 물입니다. 그것도 수입 물량이 엄청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엄청나게 비싼 해운 운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부터 먼저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염소도 당연히 식수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미국의 염소 부족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소가 꼭 들어가야지만 만들어지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소재인 PVC입니다. 폴리염화 비닐인데요. 제품명답게 제조 공장에서 반드시 염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마실 물을 정화할 염소도 모자른데 플라스틱 제조하는 데 들어갈 염소를 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재,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조 공정에서 상당량의 염소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롯데케미칼에서 이 폴리카보네이트 관련해서 수출 물량을 얼마나 많이 밀어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생겨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롯데케미칼 관련 자료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폴리카보네이트, 미국향 수출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현황은 롯데케미칼이 월별로 수출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클릭해보면 이렇게 월별로도 가능하고 분기별 그리고 주별로도 수출 통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데이터들은 미국의 수입 시점 기준이라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시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과 크로스해서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수출은 역시 현대상선 선박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부산에서 나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항구로서는 밑에 보면 광양항 정도가 추가로 보이네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서치 메뉴를 이용하면 원하는 부분만을 따로 검색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상당히 컨텐츠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이트가 이렇게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느냐?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기간에 나간 화물이 어떻게 나갔냐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기간을 제대로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현재 기간의 세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품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폴리프로필렌도 보이고 아까 많이 언급드렸던 폴리카보네이트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물품에 대한 중량 같은 것도 다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유료답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국 사이트답게 미국의 수입 데이터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럽 물량의 경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의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물품은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밑으로 쭉 가보면 선박 이름과 도착 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데이터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자, 이건 아까 사이트에 있던 운송장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HMM 사이트로 가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HMM 홈페이지 가면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보시면 선박명을 알면 스케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명이 자카르타였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선박명을 찾아서 검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스케줄표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미국 롱비치항에 도착한 날짜가 6월 24일로 나오죠. 아까 사이트에서 확인한 운송장 날짜와 동일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인하는 김에 롱비치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대비 현재의 모습인데요. 항구의 정박 편수, 정박 일수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롱비치항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번 달 11일 기준 롱비치항의 물동량이고 이게 현재 기준 물동량입니다. 중국발 물량 감소로 항구 상황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이트에서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엑셀로 보내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수작업을 통해서 엑셀을 좀 가공해 봤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물품에 대한 정보겠죠.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주목해 봐야 될 제품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카보네이드,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고순도 이소프트살산, 그리고 페트병 관련 레진 같은 것도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엔지니어링 스톤이라고 해서 인조 대리석과 같은 물질들도 롯데케미칼에서 현재 많이 수출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폴리프로필렌과 ABS 같은 고품질, 고가격의 물질들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걸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운임이 워낙 고가니까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데요. 고무적인 건 분기 말에 밀어내기 조짐도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보시면 미국까지 출항일자 대비 도착일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심했던 3월, 4월 대비 5월 출발 물량은 6월 도착이 시일이 좀 더 땡겨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류가 좀 더 풀리면 수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미국향 수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추적을 좀 해볼 생각인데요. 대동 같은 기업의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보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 물량 밀어내기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현 시점에는 유럽이 눈에 띕니다. 이번 달 들어 HMM에서 16,000TU급 선박만 3척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7호선 다운호인데요. 보시면 스케줄표대로 6월 21일 날 선적을 해서 출항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2척의 컨테이너선이 나간 상황에서 이번 달 말 29일에 한 척이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 일정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HMM 사이트에서도 이 한우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7일 출항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출항식을 6월 29일 날 한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선적은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시점 기준 주요 폴리머 시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유럽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몇 척의 초대형 선박이 유럽으로 향하는 만큼 우리나라 화학기업의 물량도 상당수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 기업, 특히 화학기업의 수출 조건은 현재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정박해 있는 배에 물건을 싣기만 하면 2분기 실적으로 잡히는 거죠. 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제품이 아닌 최종 제품,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은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있는 상태이고요. 2분기 실적, 특히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이 많았던 한 주인데요. 이미 2분기 영업일의 상당수가 지나갔고 수출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달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상반기 좋은 결실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